억대 연봉을 이제 딱 벌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단맛을 봤잖아요. 원래는 주유소 알바를 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보험으로 영업으로 들어가서 어 억대 연봉을 달성하고 그 억대 연봉 달성하면서 내가 막 백화점 쇼핑도 막 하고 진짜 차도 여러 번 개소지가 바꾸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를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원하고 누군가는 그걸 또 꿈꾸고 있고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도 다시 내가 한번 인생을 좀 잘 살아볼까 해서 평생 억대 연봉을 못 벌어보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 중국 분들, 한국 분들 넘어서 그냥 외국에도 우리가 억대 연봉 하면 six figure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섯 자리 숫자에 대한 그 돈을 우리가 벌기 위해서 이게 10만 달러면 억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해서 돈 법니다. 블로그에서 돈 법니다.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법니다.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돈 번다는 얘기. 뭐 전자책을 써서 돈 법니다. 뭐 책을 써서 브랜딩해서 돈 법니다. 뭐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돈 법니다. 돈 번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억대한 봉자가 유튜브에서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직접 뭔가 해보면 억대음 봉사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사례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엄청 밑바닥에서 올라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왜 억대음 봉사 되기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억대음 봉사 되고 싶어 하신 분들에게 박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억대음 봉을 벌어봤고 또 이제는 억을 넘어서 또 억짜리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좀 뭔가 어떤 모르겠어요. 그 어떤 따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스텝 혹은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봤을 때 좀 억대 연봉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범현 PD님의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2개월 동안에 1억 2천 수수료 따지면 그 정도고 5개월에 2억 2천 이상을 벌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밑바닥부터 올라오면서 그렇게 울면서 힘든 과정도 겪고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정말 생각하고 행동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그 숫자를 내 통장에 딱 한 번 꽂히게 하는 걸 정말 간절히 바라는 고객님들이 아니, 설계사님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설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나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나는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참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저의 스케줄을 보거나 제가 일을 하거나 제가 뭔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뭔가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정도는 안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그게 뭐냐면 거의 집착이에요. 저는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대표님에게 드렸지만 저는 일 빼고는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제 오지랖은 엄청 네, 한 오지랖을 해요. 저희 신랑도 얘기하는데 너무 오지랖이 저기 뭐 예, 네, 만리장성이에요, 완전. 네. 그러니까 고객님을 도와주거나,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주거나, 뭔가 물어봤을 때 빨리 해주거나, 그래서 전화기를 항상 붙들고 있거든요. 네, 항상 이제 전화기를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뭔가를 해도 저는 핸드폰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몇 분 안에 무조건 거의 답장을 해요. 제가 씻는 동안이 아니거나 상담하는 동안이 아니면.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어떻게 억대 연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집착. 그게 집착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시간당 제가 얼마 전 심사임당 그런 이제 그 100억에 대한 그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시간을 시간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만약 8시부터 9시다 그러면 8시부터 9시를 망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럴 때 저는 진짜 시간을 되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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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때부터 이때는 어느 정도 뭘 해야 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뭘 해야 되고 이때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때는 어디를 가야 되고 이때는 돌아와야 되고 이때까지는 계약이 들어와야 되고 이때까지는 전화를 돌려야 되고 이때까지는 선물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저는 여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허허허허 제가 진짜 잘 웃거든요. 거의 제가 화내는 일이 거의 없고 일을 할 때는 그냥 그 항상 저는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웃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 머리는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 음, 이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이분에게 클로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에게 이 시점에 어떤 말로 이분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할 것인가. 네, 어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착을 하다시피 저는 고객님에게 계속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 어떻게 8자리 숫자 꽂히게 할까? 그냥 그 사람이랑 연애하면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 저는 진짜 연애를 되게 잘했거든요. 전 남자가 널 싫어해요. 근데 제가 목표물을 하나 잡았어요. 그럼 그 남자를 꼭 제 남자로 만들어요. 그냥 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딱 나타나거나 네, 적절한 시점에 뭔가를 딱 주거나 적절한 시점에 이제 딱 뭔가를 했을 때 정말, 네, 정말 이제 정말 그때 짜잔 하면은 그냥 제가 영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재혼이기도 한데 그 왜 TV 나오면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10기 영식이 제 전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전 남편에게 제가 빨리 와이프를 만나라. 여자친구 빨리 만나서 빨리 재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나는 솔로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처가 나가라고 했다. 근데 그 전처가 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공부를 거기는 석사까지 졸업을 완전히 뭐 올 장학금으로 경북대도 나왔고 뭐 이렇게 학교마다 되게 좋은 데를 나왔고 올 장학금에다 저를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 땅하고 뭐 이게 뭐라 그러나 레벨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그 시점에도 제가 그 키 한 187인가요? 그분이? 아무튼 어쨌든 근데 그분을 이 땅꼬마 여자애가 어떻게 어쨌든 그래도 꼬셨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적절한 시점에 제 연애를 한다는 거는 뭔가 주거니 받거니가 있기 때문에 연애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렇게 저는 뭔가 뭐 그냥 예를 들어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정말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하고도 연애하고 저 지금 남편도 사실은 저랑 이제 안 살겠다고 나갔었어요. 그 에피소드 아시죠? 네, 너처럼 자기처럼 더럽고 자기처럼 왜 소파에 옷이 있어야 되냐고, 아니 옷이 왜 소파 위에 있냐고. 저희 신랑은 그렇게 깨끗하고 네, 잘생긴 데다가 되게 꼼꼼한 데다가 이런 남편이 왜 그 소파 위에 있냐고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옷이 소파 위에 있으면 어떻고 바닥에 있으면 어떻고 그냥 피해서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돈 버는 건 빼고는. 근데 저희 신랑은 이제 아니, 그게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옷걸이에 가 있어야 된다. 모든 거는 제 자리 위치에 가야 된다. 이런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너랑 안 산다고 집을 사서 나갔어요, 심지어. 근데 네, 그런 남편을 제가 다시 데리고 이제 모시고 온 거죠.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런 모시고 와서 우리 어쨌든 저희 이제 둘째가 태어났고 이런데 어쨌든 저는 그 연애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노력하는 걸 보여주고 제가 그분이 어떤 시점에 뭔가를 원할까? 음, 이분이 어떤 시점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까? 이분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할까? 그리고 이분은 뭘 좋아할까? 이분은 뭘 싫어할까? 이분은 지금 시댁이랑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친정이랑 어떤 문제가, 친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친정에는 언니랑 문제 있을까? 음, 오빠랑 문제 있을까? 친정 언니, 오빠의 와이프랑 문제 있을까? 누구랑 문제 있을까? 이런 오, 것까지 저는 다 신경 쓰거든요. 이게 관계 문제예요. 음,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 돈이잖아요. 아니, 네, 건강 관계 경제요. 돈, 예, 건강관계 경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 관계십에 있어서 그분이 원하는 걸 찾는 거죠. 음, 예를 들어 돈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너무 고민이야. 그래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럼 이 돈 부분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고민하는 거고 관계십에 지금 문제여서 너무 힘들어해.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지 이분이 덜 힘들어 하시고 덜 상처를 받으실까?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왔었을 때 사실 보험 청구에 있으면 제가 한 달에 거의 600건 넘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럼 네,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근데 하물며 중국에서 한국을 와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 아프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최대한 빨리 관리를 해드리고 가끔은 병원에 모시고도 가고 아산병원까지 제가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 하루를 빼게 되면은 저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연봉이 4억이라고 하면. 근데 제가 그렇게 그것도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 자꾸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제가 뭔가 이익을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귀찮고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제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세 가지를 고객님하고 같이 소통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고객님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요즘도 이렇게 목이,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녀분들이 사실은 내 부모를 챙기면 참 좋을 텐데, 자녀분들이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소속되거나 가게에 매여 있거나, 그랬을 때 어머님이 아프시다거나, 어머님에게 뭔가 일을 봐달라고 하셔야 되거나, 서류를 띄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신경 쓰고 항상 그냥 뭔가 고민일까 거기에 제가 딱 맞춰줬을 때 감사함과 그때 감사함과 역시 박미양 너밖에 없어라는 인정을 많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 네,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 동창 네, 이제 동창이 사실은 엄마의 동창 계약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엄마의 동창 딸의 그냥 저는 만나기만 하면 다 제 고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다 보니까 한 명만 이제 친해지게 되면 그 가지치기로다가 그냥 예, 한 나무에 가지가 여러 걸 다 그냥 다 제 걸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수확을 잘 하는 편입니다.